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일하다가 오신 건가요? 1시간이라고 들어서 50분 강의하고 10분 질문 받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속어스타 보셨나요 혹시? 예, 3회 마지막 장면에 이제 박보검한테 아이유가 오빠가 빠숑을 알아?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빠숑은 아닙니다. 예, 그냥 제 그 팬이 캡처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냥 감사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 저 혹시 아세요 누군지?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 스마트 튜브.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상병성 하고 왔습니다. 챗 GPT 쓰시는 분들은 지금 해보셔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야 누구야? 라고 치면은 제가 나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샘 알트만이 만든 챗 GPT가 영어로 해도 제가 나와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럼 왜 저도 궁금했거든요. 챗 GPT가 왜 저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뽑았는지. 오래됐고요. 25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칼럼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튜브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베이스가 아니라 부동산 연구원으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매일 한 편, 두 편 칼럼을 씁니다. 그래서 제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아침 6시가 되면 하나씩 칼럼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모아서 책을 냈고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예, 그리고 그걸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끝나고 선물 드릴 텐데, 이제 이게 제 입지, 상품, 가격 분석하는 노하우가 담긴 책이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분석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평가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총론이고 강론으로 뭐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계속 쭉쭉 써가고 있고요. 지방 책을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네, 썼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쓴 지역 책 중에 뭐가 제일 많이 팔렸을 것 같으세요? 비교도 할 거 없이 서울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서울은 지방 분들도 다 사세요. 근데 지방 책을 쓰면요, 지방 분들도 안 사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지방 책을 쓴 게 있는데 종합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지방 얘기만 쓴 게 아니라 별책 부록으로 서울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을 포기하면 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놀랍게도 접니다. 뭐 제 사진 보려드린 게 아니라 저는 97년도부터 사회생활을 했고 그때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일을 했고 2001년도까지는 LG유통이라는데 GS 분리되기 전에 일을 했고 제가 2002년도부터 한국갤럽에서 일을 했는데 부동산 조사 본부였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 국토교통부 아니면 뭐 LH공사 이런 데랑 공공기관과 수요조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삼성, GS, 대우, 뭐 현대와 지금도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베이스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18년도에 독립해서 지금 스마트 튜브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리서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투자 경험담 이런 거 저는 모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튜브 유튜브가 있는데 전 늦게 시작했어요. 한 23만 되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구독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쓴 게 여기에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지금 18만 7천 명인데 경제 분야는 1등입니다. 그냥 압도적인 1등입니다. 10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자료인데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려야 돼 갖고 이번 주 건 못 담았어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가지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동산 주간 아파트 동향이라는 자료고요. 이게 금요일 점심때쯤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 하락률이고요. 이쪽은 한 주의 변동률이고요. 이쪽은 이제 전년 말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한 해가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주에 한 몇 프로 정도 오르면은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0.1이에요. 0.1 이상 오르면 많이 오른 겁니다.
0.1 이상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KB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0.1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온 지역들은 다 0.1 이상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폭등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폭등은 제가 0.5 이상은 폭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정도도 많이 올랐다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성남 분당구, 마포구, 송파구, 광명시, 광진구, 안양 동안구, 성남 수정구입니다. 얼핏 봐도 쟁쟁한 지역들이에요. 서울에서도 상위권, 경기도에서도 상위권. 서울이 25개구가 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가 제일 상위권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중상위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는요. 일단 과천이 압도적인 1등인데 과천은 그냥 여러분들은 경기도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초구, 과천동, 강남구, 과천동 그렇게 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송파구보다 위입니다. 예, 잠실 제외한 송파구보다 위기 때문에 과천은 그냥 경기도로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성남이에요. 그리고 광명, 하남.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상위권 지역만 올랐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 지역들만 있느냐? 아니죠. 최근에 뉴스 보면은 양극화다. 지방은 침체가 되어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도 부산, 강서구, 영도구, 대구, 달서구, 통영, 광주, 남구, 군산, 안성, 이천, 부산, 서구, 창원, 마산, 하포구 이런 지역들은 0.1 이상 빠졌죠.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많이 오르고 있고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요 내려요 이런 질문들은 우문이에요. 왜? 지역마다 늘 다르거든요. 어디는 오르고 있고 어디는 내리고 있고. 더 재밌는 것은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는 다 오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반은 안 오릅니다. 강동구에서도. 여기도 오르는 아파트가 오르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 합쳐가지고 이 정도 오른 거니까 실제 오르고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겠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과 내려가는 지역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서울에서는 일단 강남 상구가 없네요. 그렇죠? 용산구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번 주의 시황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시황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방향성만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최소한 분기 단위 누적으로 볼 것들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시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작년 2024년도 12월 31일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강남구가 압도적인 1등이죠. 예, 2등은 과천이고요. 3등이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강동구, 마포구. 속된 말로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이제 지방 지자체를 나눠볼게요. 광역 시도로 나누게 되면은 17개 시도가 있어요. 그리고 시, 군구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227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227개 시군구 중에서 상위 10이에요. 상위 10위까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 정책이 나왔던 거죠. 지금도 강남구나 송파구나 서초구나 용산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도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토지 허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제는 다 받고 있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규제를 했는지 수치를 보면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이쪽보다도 더 상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서울 위주로 올랐고요. 과천은 경기도인데 끼었는데요. 끼었네요. 왜 끼었죠?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과천은 경기도가 아니다. 예, 강남구 과천동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서울 상위권만 다 올랐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파구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송파구보다 상위권이에요. 근데 잠실보다는 아닌데 다른 잠실 제외한. 근데 잠실은 송파구가 아니잖아요. 잠실이잖아요. 이거 이해하세요? 잠실 분들은 아무도 본인을 송파구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잠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와 분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입지가 대체적으로 좋죠. 예를 들어서 분당구가 있습니다. 예, 분당구라고 하는 분들은 누구죠? 순회동, 서현동, 정제동이잖아요. 또 판교 분들은 분당이라고 얘기 안 하죠. 판교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판교가 더 상위 입지죠.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구라고 하는데 평촌 분들은 동안구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아예. 평촌이라 그러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들이 좋은 입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누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거제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한
8개월 동안 이천, 평택, 부산 영도, 동두천, 대전 중구,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 광양 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거주 입장에서 이 수치만 보면은 어디 사야 돼요? 네, 그냥 무조건 강남구 사시면 됩니다. 아파트까지 저 노골적으로 찍어드릴까요? 제가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 때마다 오면 추천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찍어드릴게요. 메모할 준비 되셨죠? 예,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예, 31평이 76억밖에 안 해요. 예, 지금 사셔도 됩니다. 또 오를 겁니다. 예,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추천드릴까요? 반포주공 1단지. 예, 71억밖에 안 해요. 31평이. 조금 싼 걸로 찍어드릴게요. 잠실주공 5단지. 40억. 예, 그 세 개는 지금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단지들은 제가 찍어드려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미래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비싸지만 더 올라갈 것들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아직 반영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올라가지 않는 지역들, 빠지는 지역들은 뭐죠? 미래 가치가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뒤가 뭐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겁니다. 요 입지들은. 근데 요 빠지고 있는 지역들은 좀 불안하죠. 불안해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밑에 지역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실거주 목적이고요. 투자 목적인데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싸게 들어갈 타이밍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제 책에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 3대 호재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 호재 중에서 호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미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호재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개통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새 아파트가 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보통 3개 단지 정도가 들어오면은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1000세대 단지로 3개 정도, 그러니까 3, 4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거제가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조선소. 조선 경기 좋나요? 1년 동안 조선 쪽 투자하신 분들은 2배 이상 벌었죠. 좋습니다. 실제 최근에 그 수주한 것들 보니까 2029년도까지는 끝났어요. 2030년 거 수주하고 있더라고요. 예, 1000몇억을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죠. 예, 그래서 거제는 조금만 있으면 활성화가 될 텐데 문제는 이 조선업이 제일 좋았던 거는 15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이었었고 그때는 정말 배 한 척을 수주하면은 5천 명이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수요가 굉장히 필요했겠죠.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는 거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막 2배, 3배씩 벌었어요. 웬만한 주식보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주가 올라가는 거랑 상대도 안 되게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사면 다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고현동이라는 입지가 있고 옥포동이라는 입지가 있어요. 고현동은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옥포동은 예전엔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이 있죠.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은 배를 수주해도 직원 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만큼 주거 수요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일은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일자리는 필요하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아파트만 비싸져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거주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고 폭이 큰다고 하면은 지금 다 눌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좋은 입지든 새 아파트든 구축이든 나쁜 입지든 다 눌려 있는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가 눌려 있으면은 포인트입니다. 오래 올라갈 거예요. 왜? 여기는 일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제가 마이너스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3년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때려졌어요. 왜? 옛날에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입지가 고현동이라는 입지인데 집이 부족하잖아요. 고현동에는 이제 아파트만 만들면 대박이었었거든요. 삼성중공업적 영역이었었는데 아파트가 부족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매립을 했어요. 바다를 매립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매립한 땅에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그 이편한 세상. 그러니까 지금 DL, ENC가 매립하고 아파트 올린 게 이제 입주가 끝났어요. 예, 더 이상 물량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입주장 때문에 좀 밀렸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 서울 분들이 사실 필요 없어요. 나 100억이 있다. 여기를 왜 사? 50억 그냥 서울 사야지. 어떤 얘기인 줄 아시겠죠? 지방 하실 분들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2000 한번 평택 같이 볼게요. 2000 평택은 요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성까지 같이 봐야 돼요. 왜? 삼총사야.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안성, 2000 평택은 어떤 생활권이에요? 일자리 딱 떠올려 보세요. 반도체가 딱 떠올라야죠. 예, 일단 2000은 하이닉스, 평택은 삼성전자, 가운데 낀 게 안성. 양쪽 수요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코스트코도 거기 있고, 그렇죠? 스타필드도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왜 마이너스였을까? 하이닉스 그렇게 잘 나가는데. 예, 하이닉스가 올해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인데 인센티브로 1억 2천 받았대요. 그래서 2억 2천을 받았어. 신입사원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와, 역시 정확하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연봉이 1억입니다. 근데 맞벌이를 합니다. 배우자도 1억이에요. 합치면 2억인데 올해 인센티브를 각각 1억씩 받아갖고 4억을 벌었습니다. 2천 살까요? 동탄 살까요? 예, 동탄 살까요? 판교 살까요? 예, 교통망이 좋아졌어요. 왜? GTX가 다녀 이제 SRT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군 좋은 데를 따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천시를 학군 때문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애들 교육 환경 좋은데 동탄이 난 것 같아. 동탄보다는 분당이 난 것 같아. 분당보다는 강남이 난 것 같아. 계속 욕심을 부려서 가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수요가 서울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천은 말 그대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협력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사는데 이천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천이 좋다 보니까 잘 나갔잖아요. 최근에 분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천시가요 아마 서울보다 분양을 많이 했을걸요. 이천시 인구는 몇십만 안 되잖아요. 서울시는 1000만인데 이천시에 분양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당연히 지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고 이천시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같은 생활권이야. 또 평택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캠퍼스가 6개가 있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뚝 끊겼어요. 여러 가지 수주를 못하는 바람에 파운드리가 놀고 있어. 그래서 원래 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돌리고 있거든요. 3개는 다 만들지도 않았고 여기다가 또 용인 원산면 남사업에다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뭐 어떻게 잼이 걸린 상태죠. 그래서 이천 평택 안성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입지가 나쁜 건 아닌데 공장 짓고 파운드리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력들이 다 들어오겠죠. 여긴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몇만 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이너스 내지는 플러스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부산 영도가 있어요. 부산 영도. 부산 영도 혹시 아십니까? 조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소가 여기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근데 이제 그 울산 개발하는 바람에 잊혀진 지역이 된 것이죠. 지금 영도구는 투자하면 안 되죠. 아파트는 수요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빠지고 있고 그럼 영도구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영도구 가보신 분 최근에 있으세요? 이쪽에 그 부산 그 광복점이라고 거기에 이제 다리 연결돼서 이렇게 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시면 딱 보이실 텐데 최근에 카페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뭐냐면은 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버려진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예쁜 카페로 저도 놀러 갈 정도니까 그런 거 하실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주거로는 영도구는 가시면 안 돼요. 예, 없습니다. 동두천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두천은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 투기 지역이었어요. 규제 지역. 그러니까 저는 그 규제 지역 지정할 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왜 지정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정책이 지역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두천의 메인 일자리가 뭐였죠? 미군이었어요. 미군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보통 미군이 한 명 있으면은 협력업체가 5명이 붙거든요. 그게 동두천 기반이었는데 다 평택으로 가버렸잖아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군 부대 부지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경기도지사였으면은 그 부지를 뭔가 채웠을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그냥 벌어진 땅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동두천은 한동안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갈 영역들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그 뭡니까? 그 테마주들 있잖아요. 하루에도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가 그런 지역이라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대전 중구가 있는데 대전은요. 좋은 입지일까요? 나쁜 입지일까요? 되게 좋은 입지예요. 좋은 입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전에 최근에 물량이 좀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유성구하고 서구, 그러니까 대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게 유성구 서구고 이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는 조금 옛날 도시야, 구도심. 그러니까 강북 같은 데고요. 유성구 서구는 강남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남 같은 곳에 최근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구, 중구, 대덕구에 정비 사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들어가는 거는 찬성. 근데 나머지는 반대.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문제 내볼까요?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가 뭐예요? 예, 그렇죠. 크로버 아파트. 예, 예, 저 정도는 되셔야 돼요. 수트TV 구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트TV 구독하시면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아시겠죠? 경기도 F4 혹시 아세요? 제일 비싼 지역 4개.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따라 해보세요.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경기도 F4예요. 그 정도를 알고 계셔야지 신문 봐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부터 경기도 F4는 다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산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 되게 재밌는 지역인데 어찌 보면은 올해 전 부산이 기회인 것 같아요. 조정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됐어. 부산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예, 해운대구가 제일 크고 일자리도 제일 많고 부자들도 제일 많이 살고 아파트도 많고 상업 지역도 되게 좋습니다. 그 해운대구가 좌동, 우동, 이제 그 중동이 있어요. 제일 비싼 아파트는 이제 LCT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고급 주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논외로 하고 우동이 제일 살기 좋고요. 그 우동과 붙어 있는 쪽이 수영구예요. 수영구. 수영구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삼익비치라는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영구가 더 부자였었고요. 삼익비치가 제일 부자 아파트였는데 2000년도 이후에 거기 이제 그 수영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해서 이제 마린시티, 센텀시티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해운대구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해운대구가 강남구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구. 근데 나중에 해운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하고 수영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은 수영구 아파트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한 아파트 때문에. 삼익비치. 예,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서울 거 너무 비싼다, 짜증나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산 삼익비치 지금 사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메인 단독 기사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북극항로 개발 조사가 나왔어요. 6페이지야, 무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북극항로가 지금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 북극항로가 이게 계속 개통이 되면은 어느 지역이 제일 수혜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칼럼 쓰고 왔어. 그래서 제가 조금 지각을 했는데 예, 어디가 제일 수혜일까요? 예, 부산이에요, 부산. 예, 부산입니다. 그래서 북항, 뭐 신항 요거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조그만 시행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땅을 엄청 사들이고 있어요. 뭔가 사두면 뭔가 될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시행사들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산에 하실 분들은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미래 일자리 측면에서도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모르겠으면 제일 좋은 거 하는 겁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정구나 부산 진구도 되게 좋은데 부산 진구는요 딱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을 동부산, 서부산 나눠요. 그래서 가운데가 부산 진구가 있습니다. 서면 들어보셨나요? 네, 서면이 딱 중앙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서부산도 아니고 중부산도 동부산도 아닙니다. 보통 이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동부산 쪽이 잘 살아요. 그래서 금정구가 동부산 쪽에 있는 것들이고요. 해운대구도 동부산이겠죠. 수영구도 동부산이고 지금 뜨고 있는 남구도 동부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도구는 당연히 서부산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 분들 계시나요 혹시? 오해 말고 들으세요. 사하구, 사상구가 있어요. 여기가 좀 제일 취약해. 외국인들도 많고 공장 베이스라서 여기는 인구도 줄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서부산보다는 동부산 쪽에 하시는 게 서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동부산도 되게 싸 보여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조정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 좋은 입지, 나쁜 입지 다 똑같이 눌려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은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도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쪽은 솔직히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떨리잖아요. 이거 뭐 어저께도 제가 연세대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예,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몇 년 동안 추천했다고요? 20년 동안 추천했습니다. 20년 전에 얼마였는 줄 아세요? 7억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10억이더라고 추천했는데 10억대 추천했을 때 욕을 먹었어요. 아파트가 10억인 게 말이 되냐고. 20억일 때 추천드렸어요. 또 20억인 게 말이 되냐고. 30억 때문에 40억이 되고 지금 갑자기 50억을 뛰어넘어서 바로 70억으로 가버렸거든요.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제 말이 되는 거랑 상관이 없어. 이게 주식과 달라요. 주식은 매출하고 순이익이나 이런 거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은 이게 여기서 뭐 생산성이 없어요. 근데도 올라가는 거죠. 뭐 수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좋은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부산에서 누가 뭐 일자리를 다닌다, 뭐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딴 데 안 볼 거예요. 해운대구에 제일 좋은 거, 수영구에 제일 좋은 거 볼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아직까지는 서울보다는 많이 싸다. 서울 중위권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한 장 갖고도 재미있죠? 예, 이렇게 좀 매일매일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투TV를 구독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요즘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더 많이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투자 시장은 아니에요. 두 채, 세 채, 네 채 막 사는 것들이 투자 시장인데 지금은 다주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뭐 정부에서는 뭐 추가 규제를 안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일단 두 가지 거짓말인데 이미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요. 세금 규제는 다 중과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중과를 받고 있고 그리고 추가 규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똘똘한 한 채를 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실거주 수요가 강한 지역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세 상승률은 뭐냐면은 최근에 실거주 수요로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한 지역이 어디냐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주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누적된 것만 보겠어요. 누적된 것만. 작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걸로 전세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지역 봤더니 과천입니다. 과천입니다. 제가 이 경기도 부동산 힘에도 썼는데 작년 1등이었거든요. 근데 올해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천이 13개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딱 3개 남았거든요. 나머지 10개는 재건축이 끝났어. 3개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주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3개 단지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큰 단지예요. 그러면 3천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3천 세대 새 입주민들이 또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갑자기 마이너스 3천인데 3천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6천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과천이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럼 과천에 남으려면은 남들보다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과천은 작기 때문에. 그럼 누가 받아줍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서초구로 갈 것이고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평촌으로 가겠죠. 그러면 어김없어요. 과천이 올라가면요. 안양 동안구도 올라갑니다. 안양 동안구의 다른 이름은 평촌.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과천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평촌도 올라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경기도 부동산 힘에도 썼던 얘기인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안양 동안구가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입주 물량이 진짜 많았어요. 서울에 분양하는 것들보다 3배가 많았어요. 되게 많은 거죠. 안양 도시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이 났다고요. 지금 미분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요. 서울 말고 경기도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근데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다는 건 뭐냐면은 분양가가 비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그 비싼 분양가가 비싸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 있으면은 작년 말 올 초까지 안양 평촌에 났던 미분양들을 사는 것들은 투자 포인트였겠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가 많이 올랐죠. 구리 왜 많이 올랐을까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예측했던 건데, 예, 지하철 맞습니다. 8호선이 개통됐어요. 작년 하반기 때. 근데 이게 실수요라고 하는 게 참 좀 모호한 게 뭐냐면은 매매는요 미리 예측을 하고 미래 투자를 해요. 근데 전세는요 예측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개통이 돼야지 수요가 증가해.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8호선을 타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리도 작년에 미분양이 있었답니다. 예, 근데 미분양 없어졌고 기존에 있는 역세권 지역들이 있어요. 8호선 연장이 됐는데 그 다산이 훨씬 큰데 다산에는 여기 2개고요. 구리엔 3개가 생겼습니다. 촘촘하죠. 그래서 그 백화점도 있고 새 아파트가 있는 역세권 단지들이 최근에 꽤 많이 올랐고 그런 단지들은 전세도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혹시 잠실 사시는 분들 있어요? 잠실 분들의 로망이 뭐죠? 시그니엘 생활권이 됐잖아요. 최근에 잠실이 많이 올라간 곳이 시그니엘 가는 겁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한번 남자분들 꼭 가보시기 바라요. 평일에 가셔야 됩니다. 주부님들이 꽉 차 있어요. 주말처럼. 차 마시고 밥 마시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주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그니엘이 입성한 다음에 잠실이 가치가 확 올라갔어요. 주거 가치들이. 근데 잠실 분들만 그걸 즐기고 있느냐? 아니죠. 이제 남양주 구리 분들도 시그니엘 생활권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왜? 20분 만에 와요. 그러니까 지금 구리시는요. 잠실 시그니엘 생활권이에요.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실거 주차가 막 폭발을 합니다. 예전에 구리에서는 그 황색 광역버스를 타야지 잠실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철 지하로 들어가서 잠실역 지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 안 맞고 갔다 올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구리는 인기가 더 올라갈 겁니다. 일단 전세 올라갔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뭐죠? 매매가 올라갑니다. 예,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말할 것도 없고 올 초에 강남 3구나 용산구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다음 오른 데가 마포구, 성동구 막 오르고 있는데 규제가 딱 나왔잖아요. 627 대책. 627 대책은요. 강남 3구나 용산구를 막는 대책이 아니에요. 마포구나 성동구를 막으려고 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으려다 보니까 막고 나니까 강동구가 또 올라가죠. 동작구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경기도 F4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라고요? 예, 하남. 예, 늘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남에는 지금 새 아파트는 없는데 기존의 새 아파트들, 그러니까 준신축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밀려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 강동구랑 하남은 같이 보셔야 돼요. 강동구가 오르면 하남도 올라간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혹시 무주택자인데 공공청약이 가능해, 3기 신도시 청약이 가능해. 라고 하면 어떤 신도시 분양받으실 거예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어떤 거 하셔야 돼요? 하남 교산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동구에 붙어 있고 송파구에 붙어 있어요. 어찌 밑으로 보면은 송파구고 위로 보면은 강동구거든요. 입지가 기가 막혀. 그리고 지금 3호선이 거기 들어갈 거예요. 최근에 혹시 가밀지구라고 아세요? 가밀동 이런 데 가밀동 아세요? 아파트 값 되게 많이 오른 거 아세요? 거기 미분양도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네, 지금은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됐어요. 막 15억 가까이 됩니다. 되게 높죠. 왜? 이제 거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남시가 아니야. 송파구야. 강동구야 그럴 겁니다. 거기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교산 신도시도 3호선 개통되고 나면은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여긴 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남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것들도 혹시 공공청약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공공청약은 좋은 게 분양가가 정말 싸요.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까지 왔고요. 내년부터는 1,200만 원이 될 거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땅값 빼고요. 순수 공사비로만 34평에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5억이. 그러면 1,200이면은 6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34평인데 6억, 7억짜리는 공짜라는 얘기예요. 공짜라는 얘기죠. 앞으로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밑주고 분양한다. 저는 공공세미나 가면은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집을 싸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쪽 사정인 것이고 내가 그거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은 분양받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부산, 울산 남구. 울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구가 제일 좋아요. 신정동, 옥동 여기는 학군도 좋고요. 늘 좋습니다. 근데 남구가 작년까지 물량이 많았는데 미분양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울주군이라고 하는 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는데 그게 끝나는 바람에 여기는 다 올라가고요. 제일 비싼 지역들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빠질 때는 다 빠지지만
회복할 때는요 제일 좋은 것부터 올라가거든요. 울산 남구가 제일 먼저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용산구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용산구는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업무 지역이야. 아파트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분석할 것도 없어요. 한남도 분석해서 뭐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나인원 한남.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280억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서 그냥 보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부산 동구. 부산 동구는 아까 제가 부산 진구를 서부산 동부산 말씀드렸는데 동부산이에요, 서부산이에요? 예. 부산 동구가 서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쪽 동부산은요 신도시라 옛날 부산이 아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산 진구가 끝이었는데 확장된 거 신도시입니다. 근데 부산 동구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항이 동구에 있어요. 그래서 북항은 이제 동구가 북항 개발되면은 주거보다요 상업지역 될 것들,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사가지고 상업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거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송파군 뭐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안양 동안구 평촌 말씀드렸고요. 울산 북구 마찬가지로 일자리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하락한 지역들이 있죠. 전세가가 누적으로 하락한 지역들은요, 이건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입주장이야. 볼 필요도 없어요. 입주장입니다. 입지가 나빠서 빠지지 않나요? 전세가는 입지가 나빠도 안 빠집니다. 왜? 전세가는 늘 고정이거든요. 전세가는 딱 하나예요. 빠지는 것들은요, 물량에 밀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물량이 없으면 밀리지도 않아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등락이 없잖아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재미가 없는 지역이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초까지 이제 신고가가 나온 이제 이유들을 정리해봤더니 5가지가 나왔는데 뭐 3번, 4번, 5번은 논외로 하고요. 좀 2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주택을 선택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품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기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97 대책 나온 게 공급량 대책이잖아요. 서울 도심에는 재건축밖에 없어요. 재개발밖에 없고. 그래서 정비사업 완화책이 계속 나올 거니까 다주택은 안 되지만 똘똘한 한 채로 공략하는 것들은 지금도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입니다. 재건축은요 비싸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돈이 안 되면은 저는 그냥 핵심 입지에 구축하라고 말씀드려요. 핵심 입지. 핵심 입지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군, 교통, 브랜드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좋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몬테크란 말 들어보셨죠? 불편해. 사놓고 딴 데 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좁은데 지하 주차장도 없는데 낡은 거 화장실 뭐 식구는 5명인데 화장실 하나 있는데 살아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몬테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은요. 젊은 분들은 하세요. 해도 돼. 가치가 있어. 근데 제가 스마트 튜브에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회원분들 연령대를 구성해 보면은 10년 전에는 40대 전후가 제일 많았거든요.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까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20대 초반부터 92세까지 있으세요. 92세는 할머니세요. 오프라인 강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도 나오십니다. 보고 싶으시면 오프라인 강의 오시면 됩니다. 꼿꼿하시고 되게 곱게 늙으셨어요. 선생님 출신이셔갖고 공부도 잘하시고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60대 아들이 있는데 무주택자래. 그분 거 해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셨어요. 제가 추천해드려가지고 하셨어. 조합원으로. 사고도 꽤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 메디테라라고 은평 대조 1구역 제가 조합원일 때 그때 한번 현대건설이 그 현대건설 건축비 이슈 때문에 한 8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급매물을 막 던졌어요. 그래서 그거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잡으셔갖고 2억 더 싸게 사셨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만약에 실제 그 아파트를 들어가 사신다고 하면 전 말렸을 거야. 왜? 본인한테는 혜택이 없잖아요.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15년 걸려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해도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저는 50대 후반부터 말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구축들도요 살만해요. 지하 주차장 있고 주차 대수도 있으면서 생활 여건 좋은 것들은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만큼은 안 올라도 꾸준히 따라 올라가요.
대표적인 게 대치동에 있는 거,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들,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거기 다 20년 차, 30년 차 됐어요. 근데도 아직 평당 1억 넘어가잖아요. 왜? 그러니까 새 아파트만큼 뭐 70억, 80억은 안 되더라도 40억, 50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아파트들. 그래서 추천드린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실거주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넘어갑시다. 재미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역 상품 가격 전략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서울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구, 정규 사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싼 것들은 그냥 뒤도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을 것인가 관심 두지도 마세요. 이게 100억이든 200억이든 사세요. 여러분 200억에 사잖아요. 400억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은 아직 서울이라 하더라도 쌉니다. 특히 뉴타운. 뉴타운 중에 뭐 당연히 뭐 한남 뉴타운은 비싸죠. 노량진도 비싸고 부가연도 비쌉니다. 좀 저렴한 뉴타운 뭐가 있을까요? 상계 뉴타운이 있어요. 그다음에 방화 뉴타운이 있어요. 여기는요. 또 2억, 3억이면 사요. 근데 새 아파트가 안 되느냐? 확정되어 있어. 그렇죠? 일단 하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금 초기 투자금은 그만큼 되지만 나중에는 다 10억, 15억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서울 전략은 딱 하나예요. 정비 사업이 정비 사업.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자리 메인 지역 옆에 있으면 좋겠죠. 판교가 비싼 이유는 판교라고 하는 좋은 메인 일자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 수 없다면은 그 지역에 빨리 올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있는 곳 가면 좋은 거잖아요. 광역교통망, 뭐 GTX, 그리고 뭐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통망 시설 지역 굉장히 좋아하는데 파주, 그러니까 GTX A는 파주 운정부터 파주 화성 동탄까지 있잖아요. 역세권은 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가까운 쪽이 좋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주 운정도 좋고, 킨텍스도 좋고, 대곡도 좋고요. 창릉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 덕양구 되게 좋아해요. 왜? GTX역을 2개 끼고 있어요. 거의 유일한 구예요. 그러니까 대곡역과 창릉역 사이에 있는 게 화정동, 행신동, 구축 다 좋고요. 거기에 원흥지구, 삼성 신도시 다 좋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아파트는 삼성 원흥이고 구축 쪽에서는 화정 행신이야. 그런 거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게 아직 완전 개통이 안 됐습니다. 2028년도에 삼성역이 개통돼야지 완전 개통되는 것들이거든요. 한 방이 남아있다는 말씀이고요. GTX B가 2달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데 제일 수혜지는 용산 서울역입니다. 근데 그건 서울이니까 논의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딜까요? 경기도 인천에서는 송도입니다. 네, 송도입니다. 네, 송도입니다. 네, 송도 많이 기억하시고요. 근데 송도 너무 많이 비싸지 않나요? 뭐 너무 물량이 많지 않나요? 하는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예, 송도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송도는 어디죠? 행정구역이? 예, 인천이 아니고 연수구도 아니고 송도예요. 대한민국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그 사람들 주소를 그렇게 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이라고 안 써요. 대한민국 송도 국제도시 있겠습니다. 근데 웃긴 건 우편물이 가요. 우체국도 인정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입지가 좋은 겁니다. 거기에 지금 송도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물량이 아니에요.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GTX B가 개통되잖아요. 용산 서울역까지요 20분 만에 와요. 그러면 여기는 자체 수요도 많을 뿐더러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수요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 동탄의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에 거래됐거든요. 그게 원래 분양가가 얼마죠? 4억이었잖아요. 4억. 4억짜리가 22억에 거래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는 왜 그럴까요? 동탄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GTX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졌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엄청난 시너지인 겁니다. 그게 송도에서 저는 동탄보다 송도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으로는. 왜? 우리나라 먹여 살릴 일자리가 뭐가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4대 회사가 거의 다 있어요. 바이오는 왜 송도에 있죠? 수출을 비행기로 하잖아요. 배로 안 한단 말이에요. 공항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옆에 있어야 돼요. 최적의 입지죠. 예,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도는 지금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많은 것들을 감사히 여기세요. 들어올랐거든요. 당연히 역세권 주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C구역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 1,000억이 편성돼 있어. GTX C로.
착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1억, 2억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조사 하는 건 얘기니까. 근데 1,000억은 착공을 한다는 얘기니까 내년에 C를 착공하면은 한 최소 5년, 최대 7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양 위에 그 양주부터 해서 수원까지는 다 좋은 것들이고 최대 수혜지는 수원이에요. 예, 그렇게 찍어드리면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여기는 일단 분당만 보세요. 일단 분당이 성공해야 되는데 자꾸 분당을 규제하려고 하네. 규제하면 사지 마세요. 예, 예, 일단 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방입니다. 광역시들은 다 괜찮아요. 핵심 입지들, 제일 좋은 것들. 대구 수성구 작년에 미분양 관리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2억, 3억 올랐어요. 그 대구에서도. 수성구는 오른다. 새 아파트들은 그런 말씀이고요. 창원, 거제 중에서 핵심 입자리들, 좋은 입지들은 괜찮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인데 정비 사업들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상관없어. 추가 분담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대출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출 안 나오면 시공사가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그런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느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시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비사를 못 봤어 제가. 예, 결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추진만 되면 다 해결됩니다. 서울 요지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다주택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게 있으면은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그랬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똘똘한 거는 하나 사서 갈아타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월세 중심 임대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오피스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오피스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월세는 자꾸 빠졌었어요. 왜?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의 맹점이 뭐냐면은 단기간 똑같은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경쟁이 심해요. 아파트는 빨리 만들 수가 없는데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은요 한 3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요. 맘먹으면. 그래서 경쟁이 심하면은 월세가 빠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일단은 이제 문제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월세가 올라가죠. 1인 가구도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 고점을 찍고 매매가도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빠지고 월세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환상의 수익률이 5%거든요. 오피스텔은 이것저것 다 제하고 5% 수익 나면 투자하면 돼요. 5%대가 넘었어요, 드디어. 예, 그러면 투자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5%대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매매가가 빠져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원래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오르는 상품들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더 불안해하셔야 돼요. 예, 파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5%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5% 세팅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월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1인 고급 가구들을 타깃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 가면은 10%대 오피스텔이 있어요. 사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세권의 일자리 지역 말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빼고는 하지 마세요. 안 들어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아파트 싫다. 다주택이라고 찍혀갖고 적폐라고 찍혀서 하는 거 싫다. 당당히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법인으로 하시면 돼요. 꼬마 빌딩 같은 거 너무 좋죠. 꼬마 빌딩은요 2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세가 올라가는 입지를 사는 겁니다. 버티는 게 있고요. 이게 강남, 서초, 용산은 그런 전략입니다. 수익률 안 나와요. 강남의 건물주도 수익률 알 것 같죠?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거기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땅값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남, 서초, 용산은.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은 시세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월세 세팅 해놓고 공시를 나지 않는 곳들 보셔야 돼요. 어저께 연세대학교 MBA 과정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부자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역세권에 꽉 찼대요. 공실이 없어. 하나는 신도시에 좋은 부지를 분양받아서 신축을 해서 세팅하고 싶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 그랬지. 네. 왜냐하면 비싸게 분양받을 거고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 월세 세팅하려면 늦었어.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세팅이 됐잖아요. 요거 갖고 하셔야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시장에는요 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데
아마 계속 규제 일변도로 아마 5년 내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규제제 확대. 근데 그것들은요, 잠시 수요를 눌러두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입지와 상품의 가격이 빠진다면은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수급의 해소 여부,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공급으로 기본적으로 수요를 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잠시 눌림목은요 오히려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10분 동안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뭐 하실까요? 네. 그 아까 송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송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어디라고 보면 지금 송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새 아파트예요. 입지 분화가 안 된 건데 저는 그냥 인천대학교역이 있어요. 거기가 GTX 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몇 개 있습니다. 예. 뭐 근데 거기는 다 신축해도 되는 이유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10년 미만이라서 준시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도 있고 주차 대수도 크고 거기는 대부분 다 중대형이거든요. 원래 걔네가 대장이었다가 신규가 생기니까 신규가 더 비싼 이유는 비싸게 분양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가 더 비싸질 것 같아요. 네, 또 예. 아 예, 마이크가 있구나. 저는 그 과천 지금 살고 있고 최근에 청약으로 DH 아델스타가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되셨어요? 네 계약금을 부럽다. 넣었는데 와. 아니 근데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부모님은 이제 그 입주 때까지 잔금을 다 치르고 전세를 넣어서 돌려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좀 충분히 길게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시고 네. 저는 이미 거기가 제가 5구 타입으로 들어갔는데 네네. 너무 많이 고분양가라 17억 거의 중반대고 부대 비용 피하면 18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미 고분양가라 좀 전매를 차라리 하고 먹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서로 해서 조금 아직 넣긴 했는데 고민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게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 그 양자이시 인근의 그 개발 호재가 그쪽까지 여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거기는 입지 자체가 뭐 호재가 더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4년 차, 6년 차까지 갖고 가시길 좀 추천드리는데 충분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입지가 좋고 거기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도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4, 6년 차까지는 충분히 하셔도 되고 더군다나 5구라고 하면은 월세 받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 입지의 아파트들은요 월세로 돌려놓고 혹은 전세로 돌려놓고 그 돈으로 일단 실거주 2년 하시면은 임차도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 다른데 아무데나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통 하시거든요 주변 분들. 그래서 팔지 마세요. 4년 이상 동안 갖고 계세요. 일단 예. 네. 약간 다른 건데 요즘 미국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상 최고치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주택 공급을 늘리는 비상 상태를 선포한다 이러는데 미국 부동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뭐 횡보할 거라 보시는지 그래도 올라갈 거라 보시는지 어떻게? 미국 부동산 아니면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하셨어요? 아니 뭐 관심이 많아서. 아, 네네. 지금 미국 부동산도 저도 관심이 많아갖고 해외 부동산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3월달, 4월달에 길게 출장을 갔다 왔는데 LA, 애틀란타, 뉴욕 거기 다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입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는 인구가 줄고요. 애틀란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곳이라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애틀란타 같은 곳은 빨리 새 아파트를, 그러니까 새 주택들을 선점하면은 한동안은 생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LA나 뉴욕 같은 곳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존 주택들이 비싸요. 비싸서 전략이 두 가지인데 그냥 비싼 주택들을 살 것이냐 아니면 신규 주택들을 사가지고 일찍 좀 떨어지겠죠. 그냥 올라갈 때까지 버틸 것이냐 이 문제인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공사비도 올라가고 시세도 올라가다 보니까 1년에 만약에 한 100만 채를 공급해야 되는데 한 40만 채밖에 공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쇼트가 난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담대가 미국은 6%, 7%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택 살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낡은 주택 살던 분들이 새 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모기지는 1%대 전후거든요. 1%, 2%라서 이걸 갚는 순간 6%, 7%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안 팝니다. 그래서 집값 주택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주담대 때문에 올라갔는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집을 안 팔아서. 근데 만약에 주택담보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팔 거거든요. 물량이 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단기간 올라간 것들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주택 수요랑 공급 문제 해결을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갔을 때 물건이 많이 나오면 물건이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금리를 최소한 2번 이상 내린다고 하니까 내리면은 모기지가 내려올 거거든요. 내년 초에 한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틀란타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막 3만 4만씩 막 증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살던 입지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냥 LA나 뉴욕이란 이유만으로 올랐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기지 내려가는 것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맨 끝에. 예.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압구정 재건축하면 30평대 150억까지 보더라고요. 평당 5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여의도 좀 들고 있는데 여의도 얼마까지 될 것 같은지 저 한강 앞이라 괜찮을까 보는데 북쪽으로 한강이라 보통 성수나 그 한남이 더 쳐주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아직 성수 전략 정비구역 4구역 아직 뭐 없지만 여의도보다 갈아타기이기도 하고 있어서 그럼 여의도 얼마까지 보시는지 첫 번째가 궁금하고 압구정이랑 여의도 얼마 정도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입주 수요 많이 받는 데다가 그 주택을 사서 신축 상가 주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구축을 사서 임대수요를 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하나 해서 상가주택 하는 게 나을 건지 그냥 뭐 아니 근생을 해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양교산 아까 얘기하시는데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공 그 분양이라 땅은 국가가 갖고 있고 위에 건물만 분양하는 걸로 지금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강가 때문에 한양교산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 가지 질문. 네, 뭐 거의 뭐 컨설팅 수준이죠. 예, 한 1억 원 받아야 될 것 같은 질문인데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뭐 질문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얼마일지는 저도 몰라요. 예,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뚜껑이 없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상단에 있고 다른 아파트들이 그걸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반포동이 최상단인데 반포동이 압구정 역전할 수 없고요. 왜냐면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인데 76억이고요. 압구정도 76억이거든요. 똑같이 76억 30평대가. 그러면은 압구정이 훨씬 비싼 거예요. 여긴 추가 분담금도 넣어야 되고 초과 이익 환수금도 넣어야 되거든요. 20억 플러스 된 겁니다. 그 지금 반포보다 압구정이 20억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단이기 때문에 뚜껑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뚜껑이 없는 것은 맨 마지막에 지불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가격보다는 최소한 많이 비싸겠죠. 압구정 2구역이 제일 빨리 움직이는데 거기 조합장님이 하신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우리는 교과서에 기록될 주택을 만들 것이다요. 가격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반포 주공 1단지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지금 잘 만들고 있는데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될 것 같고 제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있어요. 뭐 PH129라든지 에테르노 청담이라든지 원어 청담이라든지 그게 지금 200에서 400 정도 하거든요. 압구정 펜트하우스는 그거보다 비쌀 것 같아요. 안 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의도는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재건축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것들이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영등포구는 규제 지역이 아닌데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들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다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의도에도 기존 구축들 뭐 롯데캐슬이나 자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비싸다는 말씀이고요. 여의도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압구정이 탑이고 밑에 뭐 세곡동이니 이런 데들은 싸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은데 여의도는 그냥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강남의 최고점보다는 좀 아래 있죠. 그래서 강남구의 중상위권 정도 시세로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정도 시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강변이라고 하면 좋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향에 대한 중요도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조망하고 향이랑 둘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요. 향을 골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향이 남향, 정남향이 제일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북향이 더 비싸요. 한강이 보이면. 그러니까 지금 향에 대해서는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북향이라 하더라도 조망만 제대로 보이면은 내가 집에서
그 63빌딩 앞에서 있는 불꽃놀이를 볼 수 있어. 제일 비쌀 겁니다. 그거 하루에 임대료 하면 200~300 줘도 들어올 사람들 단기 임대 많을걸요 아마. 예, 그럴 정도 비쌀 거니까 좋은 주택 갖고 계신 거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자꾸 공공과 뭔가 같이 하길 바래요. 공공 임대, 공공 분양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분형 주택 정부랑 나누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정부가 그거 왜 할 것 같으세요? 노골적으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될 거로 보여. 예, 그러면 수익을 나누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온전히 땅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없으면 공투를 해야지 정부하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할까요? 예, 저 끝에. 예, 여기까지 받을게요. 예, 예. 그 20억 이상 고가 주택 배수시 그 전수 세무조사가 얘기가 돌린다고 해가지고요. 네. 그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도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97 대책 중에 제일 제가 좀 어이가 없어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인데 1, 2, 3번은 공급 얘기고 4번, 5번이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4번에 나온 얘기거든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거래를 다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 없어요. 왜? 이거는 불법 탈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불법 탈법 할 효과 아니시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가끔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할까요? 눌러놓으려고 수요. 단기간이라도 거래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송파구가 이제 단속이 막 나오잖아요. 갑자기 중개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왜 닫을 것 같아요? 뭐가 불법이 있어서? 아니 귀찮아서. 예, 3년치 거래량을 다 갖고 오라 그래요. 되게 귀찮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거래가 많지 않아요. 중개업소들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여러분들 거래가 많을 때는 뭐 그냥 막 해도 좋아하시는데 거래가 없는데 와서 귀찮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거래도 없고 거래할 것들은 전화로 해도 되니까 그때 나오는 것들이고 서울시 뭐 단속반 나오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귀찮으니까. 귀찮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위축이나 뭐 심리를 눌러놓는 효과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불법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당당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예, 일단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광명 11구역 5구 입주권이랑 광명 12구역 5구 입주권이 만약에 동일 조건에 나왔다 그러면은 둘 중에 선택을 어떤 게 하는 게 나을까요? 11구역하고 12구역? 예. 뭐 이게 정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철산역이 있고 광명 사거리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광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명이 되게 좋은 입지예요. 경기도 F4가 뭐라고요? 예, 외우세요. 그건 무조건. 광명이 좋은 이유는 원래 하남이 3등이고 광명이 4등인데 최근에 광명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하남은 새 아파트가 없어. 최근에 입주한. 광명은 다 새 아파트예요. 지금. 새 아파트 이슈만 있고.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게 철산 재건축 끝나면 이제 하안 재건축이 또 붙을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새 아파트 이슈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광명 뉴타운이라고 제일 북쪽에 있는 낙후된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장 두 개가 11구역, 12구역인데 12구역은 철산역 쪽에 붙었습니다. 입지가 좋죠. 근데 거기가 맹점이 산악지형이야. 깎아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평지면서 좋은 것들은 11구역이고 광명 사거리역인데 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들이 명확한데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냥 실거주 하실 거면은 좋아하는 입지 사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애들 학교 보내는 거면은 철산역 쪽에 좋은 것들이고요. 그냥 평지가 좋으시면은 이쪽에 11구역이 좋은 것이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죠? 스마트 튜브 구독하세요. 예, 내일 아침 8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